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질문했어요. 지금 땀나거든요. 그 얘기를 하던 너가 너무 그리워요. 뭐야? 지금도 눈물. 네,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던 그 아들 전문가 최민준 소장님을 만나러 저희가 왔습니다. 저는 딸로 힐링을 하고 있지만 벌써 갑자기 킹받네. 벌써 킹받았어. 아들 둘만 있고 아들만 있는 학부모이고자 또 친구인 이렇게 4명이서 모였고요. 저는 또 굉장히 팬으로서 팬미팅 같은 자리로 준비해 볼까 합니다. 아들만 사이에서 최민준 수장님이 얼마나 유명한가요? 뭐 유튜브나 뭐 하나를 보면 이렇게 딸려 계속 오잖아요. 알고리즘이. 거기에서 제일 많이 사실은 보게 되는 분이 최민준 소장님이죠. 그리고 일단 잘하다 미술학원을 남자아이라면 모두가 거쳐가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게 아니라 박스를 막 만들고 맞아, 부시고 창의력. 그래, 그런 걸 전문으로 해주셔가지고 아들 엄마들이 원래 미술 교육으로 다 알고 있는 선생님이죠. 그럼 여기서 유일하게 딸이 있으신 민준님은? 옛날에 임신했을 때 은찬 엄마 잠깐 멀리 했잖아요. 옮을까봐. 학교를 안 만나주더라고요. 아들 옮는다고. 딸인 거 알고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아이랑 여자아이가 진짜 엄청난 차이가 있나요? 근데 아직 서희는 그 나이까지 안 가봤으니까. 근데 사실 서희가 되게 남자 성향이 있어서 아들 키우는 느낌일 것 같아요. 저는 딸 같은 며느리가 있다는 거랑 딸 같은 아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들, 딸은 딸. 제일 기억에 남는 영상 있으세요? 저는 게임에 관련돼서 얘기하셨던 거. 같이 하라고 게임을. 그래서 제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최민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적용을 했을 때 성공을 한 사례가 많으냐. 그러니까 저한테 저 해봤거든요. 계속하재. 저 있어요. 저 로블록스 아이디 있어요. 그 어디까지 공감해줘야 돼? 적용이 안 돼요. 같이 로블록스로 밤샐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상적으로 해주시는데 이제 적용이 그 소문에 의하면 최민준 선생님은 아들이 하나라고 들었는데 아들 하나면 가능하다. 둘이면 안 된다. 사적인 질문일까봐 지금 고민되는데 아들 몇인지 최민준 아들 몇인지 검색해보면 아들 TV만 계속 나와가지고 혹시 아들 없는 거 아니야? 애 없는 거 아니야? 딸만 있는 거 아니야? 대반전. 아 너무 웃겨. 나 궁금해 죽겠어 갑자기. 빨리 선생님 들어와 주세요. 선생님.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다들 아이들 키우고 계시죠? 네. 많이 힘드셨죠? 제가 질문 많이 열심히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냥 소장님한테 질문할 거 해도 돼요? 네. 그게 너무 궁금했어. 아들이 있으세요? 있어요. 몇 살이에요? 6살. 아이 뭐야 미취학이잖아요. 딸도 하나 있어요. 아이 뭐야 그럼 딸 있어요. 잠깐만 딸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러면 힐링이 되네. 그래서 이렇게 웃으시네. 딸 생각하면 막 웃음이 막 나오죠. 지금 땀나거든요. 이것도 난 질문하고 싶었어. 말 안 듣는 아들들이 힘들어요. 이런 아줌마들이 힘들어요. 우리가 궁금한 게 아줌마들한테 기빨릴 것 같아가지고. 아이, 뭐 힘든 거 없죠. 너무 재밌죠. 예. 항상 이렇게 보담아드리고 싶죠. 그럼 이제 뭐 지옥의 토크를 해볼까요? 준우를 먼저 할까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심각한 질문은 아닌데 준우가 성격도 좋고 친구들도 너무 좋아하고 남자애들 사이에서 약간 리더십도 있고 근데 얘가 너무 사람을 좋아해서 혼자 있을 때를 너무 외로워하고 아빠만 없으면 이제 저한테 와서 같이 자려고 하는데 얘한테 독립심이 이제 너무 많이 생겨야 될 나이에 촬영하고 있는데도 엄마 언제 와? 나 엄마 없으면 잠이 안 와. 이런 것들이 내가 단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20년 뒤에 봐라 얼마나 그게 그리웠는지 이리언지 해서 껴안고 자야 되는지 그게 약간 조금 지금 딜레마긴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빠가
먹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데 너무 뭐라고 하면 더 얘가 먹고 싶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아빠랑 나랑은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같이 하자고 얘기는 하는데 나는 좀 풀어주자고, 남편은 아니야, 왜 자꾸 튀긴 걸 먹어? 우리 둘이 반대다. 이건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지는 건데, 약간의 그런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아빠는 자기가 혼내면 너가 나랑 같은 의견으로 해줘야 돼. 네가 그렇게 아니야 오빠 주는 라면 몇 번 안 먹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듣기로는 둘이 같이 몰아세우지 말라고 들었는데, 그때의 딜레마 딱 요 세 가지가 저는 이제 이어지는 게 수면, 먹는 거, 아빠한테 혼날 때. 이거 세 가지가 다 있잖아요. 정말 너무 일상적으로 많이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셋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비중은 3번인 것 같아요. 준우 어머님도 책을 읽으셨고 준우 아버님도 다른 책을 읽은 것 같아요. 서로 두 분이 맞는 얘기인데, 아버님이 근데 조금 무섭게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요. 근데 아시다시피 준우야, 해도 사람들이 그렇죠, 맞아요. 자기가 혼내지 않았는데 준우는 혼자 그냥 이렇게 놀래게 되는 그 목소리를 가졌잖아요. 네, 너무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렇게 무섭게 하는 편이 아니시라고 하면 거들거나 아니면 못하게 하거나 이거 둘 다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님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나도 내 교육과를 우리 가정에서 조금 설파해보고 싶어 할 때 그게 엄마한테 이해 안 가는 튀김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알진 못하지만, 근데 이 튀김이 어떻게 보면 그냥 튀김이 아닐 수 있다. 아빠로서 나의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네. 이해가시죠? 어머님들은 이제 보면은 육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아이의 생각과 생활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어. 근데 가끔씩 이제 아빠가 멀리서 와서 딴소리 할 때 맞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디서 막 이런 얘기를 이렇게 끊어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잘 참아줘야지만 아버님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겨요. 왜냐면 아버님들은 좀 우리처럼 경력을 쌓을 시간이 좀 부족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튀김은 제가 봤을 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나중에 생각해 보면 이제 또 대화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분리수면에 대한 거는 머지 않으신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귀엽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아이의 스킨십을 거절하는 게 어려워서는 안 돼요. 네, 그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엄마가 오는 힘든 날은 안 된다라는 거 배워야 돼요. 아무리 사랑해도 상대가 불편하면 안을 수 없다라는 걸 배워야 돼요. 그거를 이 나이에 엄마한테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날은 많이 안아주시고, 근데 안 괜찮은 날은 딱 얘기하세요. 엄마 피곤해. 요 무드가 두 가지가 자유로워야 돼요. 지금 준우는 몇 살 정도 됐나요? 10살, 4학년. 사춘기가 되면 좀 두렵지 않으세요? 요번에 제가 사춘기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삐진 거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걔랑 같이 공항에서 둘이 있다가 후질근한 농구 막 셔츠에 그걸 입고 쇼핑몰 가려고 하길래 준혜야, 엄마 그래도 홍콩이어도 알아보는 사람도 있는데 옷 갈아입고 갈까? 그랬더니 괜찮아. 아니 엄마가 창피해서 그래. 근데 그 창피해 얘는 꽂힌 거야.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걷더라고요. 삐졌어. 그 다음날 아침에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뭘 계속 흘렸어요. 준혜가 그렇게 하면 흘리잖아. 근데 계속 이러고 있다가 목말라 이러길래 내가 막 이렇게 물을 이렇게 거기에 했는데 물 나오는 데가 정확하지 않아서 흘렀어요. 그때. 자기도 흘리면서.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여기에서부터 갑자기 이게 올라오면서 얘가 혹시 사춘기인가? 부터 시작해서 약간 반항적인 그 말투가, 그러고 나서 라운지에서 나와서 준우야, 너가 사춘기나 공격성 같은 게 시작되면 얘기해달라 했지. 그게 시작된 것 같아. 근데 엄마는 너가 사춘기 오면 엄마를 싫어하게 되는 그 자신이 너무 싫다고 막 그 얘기를 하던 너가 너무 그리워. 뭐야? 지금도 눈물 나. 그 공항에서 막 엉엉 울었더니 갑자기 준우가
막 안아주면서 엄마 그거 아니야 나 삐져서 그랬어 어제 엄마가 나 창피하대 막 이래. 나 혼자서 너무 뭐 약간 오버한 거야. 근데 생각만 해도 너무 서글픈 거야. 그렇게 예쁜 사춘기는 없어요. 그럼 그 기준이 뭐예요? 사춘기다. 뭐 명확하게 무자르듯이 딱 할 수 없죠. 어떤 애는 사춘기 안 하는데 사춘기라고 우기는 사춘기 호소인도 있고요. 맞아. 근데 이제 사춘기는 이제 대체적으로 뉘앙스에서부터 느껴져요. 그냥 뉘앙스 말투 자체가 저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좀 약간 눈구렁이처럼 네 알겠습니다. 약 올라 벌써. 우리 둘째가 성근이가 나왔는데? 내가 창피하시겠죠. 아, 너무 웃겨. 좀 확체감이 좀 다르시죠. 아들 교육과 강아지 교육이 되게 유사해요. 근데 아들 교육과 강아지 교육의 목표가 좀 다른데 강아지 교육은 계속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너기니까 잘 살아가는 게 목표잖아요. 아들 교육의 목표는 뭐예요? 자리. 결국은 낳아줘요. 20살 되면 낳아줘야 되잖아요. 못 낳아. 그거를 낳아주기 위한 준비가 이제 사춘기죠. 근데 이 사춘기는 의식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약간 자리 프로토콜인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려요. 너 아직도 엄마한테 허락 받고 게임하니? 막 이런 소리가 어떤 음성이 막 내려오는 거야. 너 아직도 애기야? 막 이런 음성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첫째는 그래도 이제 슬슬 시작이 6학년이어서 아들 스스로 계속 아 나 사춘기 와야 돼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정을 잠깐 웃었다가 아 맞다 나 웃으면 안 되지. 아 나 가족 앞에서 웃으면 안 되지. 나 친구 앞에서만 웃어야지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친구 앞에서 무장 해제되고 그러니까 아직 아니겠죠. 지금도 느끼시기에는 이렇게 별로 대립이 없으세요? 대립 너무 많죠. 대립이 너무 많아요. 엄마가 말해서 하기 싫은 것 같아요. 네, 이게 포인트예요. 사춘기 아들에게 엄마는 어떤 존재인가를 잘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더 이상 엄마는 배울 존재는 아닌 거예요. 내가 컸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내가 컸어 엄마. 그리고 밖에서 들었던 얘기를 갖고 엄마를 설득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하면서 꺾어보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사춘기 때 많이 나오는 질문의 유형도 보면 다 생활 습관 때문에 싸워요. 7살 때부터 15살 다 똑같아.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손 씻어야 되잖아요. 손을 안 씻어요. 맞아요. 그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들은 아니 민준아 엄마가 뭐 틀린 말해? 손을 씻으라고. 엄마가 너한테 뭐 전교 1등 큰 거 바라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이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그 현실 적용되냐 안 되냐는 게 저희 4학년 둘째가 반 친구들 전부 다 독감이 걸렸거든요 지금. 혼자 본인만 안 걸렸어요. 근데 저한테 엄마 내가 어떻게 안 걸렸는지 알아? 학교 갔다가 손을 안 씻었어. 엄마 내가 그래서 면역력 키웠잖아 스스로. 대단하네요. 여기다 뭐라 현실 적용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아들 TV에 안 나와요. 이 답을 못 찾았다고 하셨잖아요. 답을 정해놓고 가셔서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고 싶은 얘기 뭔지 아세요? 그 답을 엄마가 왜 찾아? 내 인생인데. 손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둘까요? 손을 조금 걔한테 맡기셔야 돼요. 씻어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주고 말은 할까요? 어느 정도 선택권을 계속 주셔야 돼요. 씻고 안 씻고보다 더 중요한 건 정서를 자꾸 봐보세요. 정서를. 아이 표정이나 느낌이 아 자꾸 애 취급하지 말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면 멈추셔야 되는 거고 아 맞다 이런 느낌이면 하셔야 되는 거. 네. 요즘으로 진짜 많이 듣는 거. 요즘에 미디어일 것 같아. 미디어 얘기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적정 게임 시간이 몇 분이에요? 아들이랑 같이 선생님 누가 맞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 패드, 핸드폰, TV, 영화 뭐 별의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둘째도 최대한 늦게 접하게 하려고 TV도 안 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만 전광판도 다 돌아가고 있고 옛날같이 그렇지가 않아서 이걸 막는 건 진짜 힘들긴 할 것 같아. 준우 때만 해도 그래도 어떻게 조금 됐어. 너만 해도 힘들잖아. 그럼 지금 애들은 더 힘들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킨다 안 시킨다가 아니고 내가 그걸 충분히 알고 있고 이 아이가 그 게임을 어떻게 이용하고 얼마나 조절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내가 장악하고 있으면 큰 문제는 없어요. 아이가 조절이 안 되는 나이나 기질인 경우에는 좀 그런 어려운 게임을 안 시키는 게 좋고요. 근데 얘가 조절이 좀 된다? 그러면 조금씩 아이한테 맡겨나가야 돼.
근데 우리 아드님이 로블록스 중에서 무슨 게임을 해요? 뭘 훔쳐라? 브레인나 퉁치기, 부흠.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조금 애들끼리 조금 그게 있더라고. 그치? 뭘 훔쳐 버리면 누가 약간 화가 나는 거야. 그거 동의하세요? 안 동의하세요? 그거 플레이하는 건?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저도 궁금했어요. 왜냐면 해보라 그랬는데 제가 그것까지 할 시간은 없어가지고. 저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네, 했어요. 그러면 어떠세요? 해보니까 동의가 되세요, 안 되세요? 전 안 돼요. 왜냐면 훔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괜찮은 건지. 아 그렇구나. 로블록스는 수천 개의 게임이 모여있는 플랫폼이에요. 나쁘다 좋다를 논하기보다는 뭘 어떻게 플레이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예 조절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단계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네 분 중에서 아드님이 로블록스 한다면 손 들어보세요. 저희 아들은 5살인데도 그걸 보더라고요. 5살. 네. 5살은 네.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전 진짜 진지하게 이제 고민이 들었던 게 저희 아이가 이제 킥보드 사고가 나서 이빨이 2개가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도 못 가고 그러니까 많이 보여줬어요. 한 2-3시간 한 번에? 그렇게 거의 일주일 정도를 하니까 1시간으로는 만족도 못하고 손을 어쩔 줄 몰라. 알람? 그런 거 뭐 몇 분 있다가 이제 딱 꺼지면 그것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어머님 훈육을 안 했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너무 많이 했어요. 훈육을 너무 많이 했는데 네. 안 먹히는 타입의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타고난 조절 능력이 조금 늦게 자라고 있거나 욕구가 강해서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있잖아요. 그걸 제지당하면은 으악 막 이렇게 터진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맞아요. 이렇게 막 머리가 쪄도 막 넘어간다. 맞아. 이거는 이제 약간의 패닉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5살이라서 올 수 있는 거예요. 아이가 패닉이 와서 엄마 말을 안 들을 때는 무섭게가 소용이 없어요. 그럼요. 무섭고 단호한 느낌보다는 119 구급대원처럼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숨 쉬세요. 제 눈 보세요. 저 보이시나요? 저 그건 자신 있어요. 자신 있으시죠? 네, 그건 안 해봤어요. 그 느낌이에요. 너 이런다고 엄마가 네 말 안 들어줘? 이게 안 먹혀. 맞아,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이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소장님, 얘가 저한테 자꾸 기브앤테이크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거 그러면은 끌게. 그럼 나 사탕 줄 거야? 젤리 줄 거야? 그럼 처음에는 꺼요. 자꾸 이 단 거를 주니까 이제 또 당중독이 됐어. 당 중독이 된 거예요. 혹시 아드님이랑 뭐 하고 놀아주세요? 저는 자동차 외에는 놀아주는 게 많이 없어요. 그걸 먼저 키우셔야 돼요. 한 번만 나와서 보세요. 그럼 얘 이거 안 하면 뭐가 재밌나? 그게 없는 거예요. 남자애들 동기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번 재미, 2번 재미, 3번 재미. 도파민의 노예예요. 근데 어머님이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로블록스보다 재밌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머니. 제일 중요한 건 부딪히지 않는 방법.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타입의 친구들은 막 엄마 나 로블록스 할 거야. 근데 안 돼 하면 으악 뒤집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상태인가요? 뒤집어지는 건 좀 지났고 티는 안 내지만 빨리 그 보고 싶은 그 막 뭔가의 불안이 제가 엄마니까 저는 느껴져요. 밥 먹을 때도 막 밥을 막 빨리 먹고 보고 싶으니까 엄마 이거 다 먹으면 보여줄 거예요. 자꾸 뭔가 저한테 그거를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너 밥 다 먹으면 보여줄게. 원래 밥 먹을 때도 봤거든요. 그거를 결부짓지 마세요. 합치지 마세요. 밥 먹을 때는 그 얘기하거나 그 생각하지 않고 밥에 집중해. 그 얘기를 못하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희한한 게 아빠랑 있으면 보여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아빠의 기회는 수능을 한다는 거네. 근데 그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잠깐 정정할게요. 이런 경우에는 권위가 좀 떨어진 거예요. 엄청 사랑하시죠? 너무 사랑하죠. 너무 사랑하시죠? 그럼 그 사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걔가 그걸 알아요. 아는 것 같아요. 거리에 대한 관계를 가르쳐 드릴게요. 너무 멀잖아요. 그럼 남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가깝잖아요. 그러면 무례해져요. 엄마랑 나랑 구분이 안 돼. 나한테 하듯이 하는 거예요. 짜증을 내듯이. 살면서 가장 많이 화낸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자면 누굴까요? 남편? 엄마. 네, 남편이든 엄마든 가장 가까운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아들 코칭할 때 되게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는 거리 두기예요. 거리를 적절하게 만들어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가까워서 생기는 문제일 수 있어요. 조금 차갑게 냉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한번 써봐야 되겠다. 119 방법. 그거를 이제 단호하게 해보시고, 그런데도 으악 엄마나 내 말 안 들어줘 이럴 때는 약간 아이 눈을 보고 정신을 차릴 때까지 얘 욕구를 내가 계속 외쳐보세요. 민준이 지금 태블릿 보고 싶지? 지금 이거 보고 싶은 거지? 이거를 계속 길게 외쳐보세요. 애들은 대체적으로 욕구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꼭 그걸 들어주지 않아도 네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는 걸 표기만 해줘도 많이 다운돼요. 요거 한번 해보세요. 많이 예방될 거예요. 저 5살이잖아요. 이제 보면 9살 되면 뒤에서 어떻게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로블록스를 내 아들이 사랑하고 거기에 빠져있다? 4분 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야. 로블록스 하지 마! 이게 안 돼요. 저는 스타크래프트도 저도 했었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도 했었고 다 했었는데 요새 로블록스는 친구들이 다 하는데 자기만 빠질 수는 또 없잖아. 맞아요. 다 차단시키지 않는 이상은 얘만 혼자 빠지면 따돌림의 대상같이 돼버리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지금 저는 민정님이 되게 잘하고 계신 게 그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했던 그 경력이 저 엄청 도움되실 것 같아요. 이거는 해봐야지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현질도 많이 해봤죠. 저는 1등을 가야 되거든요. 한번 게임을 시작해봐. 그래서 제가 지금 로블록스를 네. 해보라고 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걸 시작했다가 빠져버려서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쓸까봐 전 시작도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있으세요. 아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정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걔가 있는 세계를 부정하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실패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만 더 믿어주세요. 믿어주셔야 돼요. 근데 너무 이 아들뿐만 아니라 육아 상담을 하시는 분 중에 말을 재밌게 하고 맞아, 쏙쏙 그리고 들어와. 제일 어리시고 제일 굿 루킹이어서 인기가 많은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죠. 왠지 같은 나이에서 고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그건 있죠. 왜냐하면 현 시대에서 같이 자녀를 키우는 분들의 고민이 또 약간 윗세대랑 약간 느낌이 달라요. 특히 미디어에 대한 이해, 로블록스 막 이렇게까지 깊게 고민하기가 어렵거든요. 제 알고리즘엔 BTS 없어요. 선생님만 계세요. 육아계 아이돌이다. 육아계의 아이돌. 근데 저희 시작할 때에 비해서 다들 눈빛이 선해지셨어요. 아 진짜요? 난 좀 마음이 편해졌어. 화가 풀렸어요. 큰일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예. 이어서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디까지 이해를 해줘야 되냐는 거죠. 막 예를 들어 몰래 새벽 4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이벤트에 참여한다. 알고 있지만 뭐라고 안 했어요. 그냥 얼마나 하고 싶으면 제가 4시에 저렇게 했겠느냐. 근데 이거를 계속 그냥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이해를 해줘야 되고 커가면서 이제 제가 하면 혼낼 거라는 걸 스스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제가 학원을 피아노 학원을 내려주고 이제 내려주기만 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백미러로 어느 날 봤는데 내가 이렇게 가나 보고 뒤돌아서 편의점을 가는 거야. 근데 제가 모른 척을 했어요. 처음이래. 너무 당황을 하고 이거를 내가 어디까지 못 본 척을 하고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자, 좋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자 이제 이해를 좀 하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선생님 이해하면 통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렇게 이거를 이제 나눠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해하느냐 통제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순서의 문제예요. 이해하고 통제해야 돼. 요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해가 없이 통제하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떤 단계 필요해요? 지금 몇 살이죠, 우리 아드님? 큰애가 11살 4학년이에요. 네, 준이랑 친구. 지금은 믿어주시면 안 돼요. 그냥 막 믿어주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모른 척하면 얘도 양심이 있으니까 적당히 하다 말겠지라는 생각이 금물이에요. 그러면 실망할 일밖에 없어요. 믿어주고 나서 걔랑 라포를 쌓고 걔랑 한 팀이 된 다음에 통제에 대한 과제를 던져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건 안 돼, 민준아.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줘야 돼요. 지금 일단은 이 문제는 거짓말이 껴있는 거예요.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사실 별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막 범죄가 아니니까. 간식을 자기 돈으로 사 먹은 거니까.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물어보면 안 되나? 편의점에서 뭐를 너가 근데 평소 같았으면 엄마 나 이거 먹어도 돼? 그러니까 사줘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왜 그날따라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남자들이 자꾸 화장실에서 안 나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편의점이 초등학생들에게는 그게 이제 자기만. 초등학교 그 애들 이제 아침에 학교 가는 등굣길 가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도 하고 그 짬을 내서 잠깐 몰래 막 숲을 뒤에서 하고 벤치에서 하다가 하고 그 5분, 3분이 걔네들의 인생을 사는 낙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줄여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되려면 얘가 그거를 나한테 솔직하게 만들 수 있는 밭이 돼야 돼. 그래서 이해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신뢰를 쌓아야 끌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런 경우는 확인해 주는 게 맞아요. 아들한테. 엄마가 봤다. 맞아요. 이제 많은 어머님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이제 바깥에서 잘못한 행동을 어디서 듣거나 어디서 이제 다른 정보를 이제 입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어머님들이 와서 일로 와봐. 엄마 봐봐. 엄마한테 할 말 없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엄마가 다 용서해. 뭐 이런 거 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식의 접근은 좋지가 않아요. 그렇게 안 하셨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잘못도 잡아낼 수는 있을 텐데. 의외로 엄마 미안해. 나 사실은 현실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일타쌍피네 그러면.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엄마를 봤을 때 눈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뒤에서 뭘 알고 또 뭘 숨기고 있지? 저 눈 뒤에 뭐가 있지가 장기적인 관계에서 안 좋아요. 너도 네 입장이 있을 것 같아. 너 입장도 들어보고 싶어. 이렇게 솔직하게 접근해야 마음이 열리는 거지. 그래서 그냥 내가 보고 들은 게 있으면 근데 왜 오늘은 학원 가기 전에 거기 들어갔어?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걸 털어놨을 때 좋은 경험으로 끝내야 돼요. 다음에 그럼 엄마한테 그냥 얘기해. 그렇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거짓말 부분은 그렇고 네. 언제까지 믿어줘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믿어주라고 얘기하면 또 너무 한없이 믿어주실까봐 확 놔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안 되고요. 사춘기 아이들도 통제는 해야 됩니다. 근데 통제의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엄마가 나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지 믿어주는지 어느 정도 느껴져요. 통제의 뉘앙스와 냄새가 얘를 막 잡으려고 하는 불안한 류의 통제는 안 돼요. 통제를 하시되 이 통제가 놔주기 위한 것이라는 걸 명시하면서 하셔야 돼요. 애기한테 명시를 해? 예. 엄마가 민준아, 야 게임이 나쁘냐? 게임하는 거 좋은 거야. 괜찮은 거야. 그런데 지금 나이에 조절을 배워야 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야. 민준이 엄마한테 속이는 거 없고 조절하는 거 되잖아? 엄마가 이거 더 뭐라고 할까? 더 많이 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젤리 어렸을 때 5살 때 엄마한테 허락받고 먹었지. 근데 너 지금 젤리 허락받고 먹어? 그냥 먹지? 왜 그럴까? 엄마가 너 믿어서 그런 거야. 아들들이 진짜 원하는 말들 이런 종류거든요. 우리는 막 엄마가 내 사랑해 이런 거 별로 안 해. 그것보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남자애들은 단전에서부터 벅차올라요. 표정이 안 드러나. 콧구멍만 살짝 커져 이렇게. 사춘기를 계속 경험해온 분에게 좀 솔루션을 제가 얻었는데 네가 제일 어려워하는데 좋아하는 학교 약간 통 같은 느낌의 친구 있잖아. 그 친구를 대하듯이 하면 좋다고 그러더라고. 저희끼리는 사장님 아들처럼. 사장님 아들 와다니까. 사장님 아들처럼. 왜냐면 손님은 안 와닿더라고요. 저한테 누가 뭐 손님 대하듯이 우리 집에 놀러 온 귀한 손님이 왜 발을 안 씻고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그 집꼴로 나타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맞아서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 말을.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의 핵심은 거리를 좀 두라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로 내 아들이다 생각을 하면 잔소리가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장님 아들은 손 안 씻는 거 괜찮아요. 맞아. 사장님 아들 괜찮네요. 요즘 애들의 최대 문제가 뭐죠? 요즘 애들의 최대 문제? 근데 사실 보면은 저는 너무 요즘 애들이라고 이제 딱히 짚어서 보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미디어를 보면은 진짜 애들이 되게 많이 이상하게 그려지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좀 동의가 안 되는 게 진짜 예쁜 애들이 많아요. 자꾸 너무 문제 있는 아이들과 문제 있는 집단을 그 집단의 대표처럼 만들어 버리니까 요즘 애들이 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요즘 애들이 어디 있어요? 20년 전 애들이 더 무서워요. 맞아. 그때는 막 애들 장난 오토바이 아니었어. 훔치고 막. 네, 막 요즘에는 막 대들어도 그래 쭉 막 이렇게 귀여워. 그냥 학교 폭력이 용인되고 용산 전자상가 가잖아요. 알죠. 밖에서 돈 세면 바로 따라와. 바로 어깨 동무가. 그래, 우리 때만 해도 있었잖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어떤 고등학생 언니들이 이렇게 다리 벌리고 이렇게 앉아 이렇게 다리 떨면서 이렇게 야 일로 와 이래도 저요 이랬더니 오자마자 발로 차는 거야. 가방 뒤져도 되냐 근데 그때 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때는 세렝게티 초원이었어요. 교복 입고 나가면 그냥 사슴이었어. 우리는 초식 동물이었다. 지금은 그래도 애들이 신변의 위협은 안 느끼잖아요. 애들 CCTV 다 있고 다 데려다주고 택시 다 태워다 주는데 무슨 뭐가 요새는 너무 그래서 저는 사실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내구력이 많이 약한 게 문제죠. 요즘에는 쿠쿠다스가 많아요. 요즘 애들이랑 구분하지 않고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오, 시간 중요해요. 감사합니다.